종자독서 95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벌써 95번째를 읽었습니다. 김다슬이라는 작가는 작사가이기도 하고 카피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 예쁘게 생긴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책을 좀 오래 읽다가 보니까 모든 책이 주는 메시지는 비슷비슷했는데 작가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모든 책은 성경에서부터 나왔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혹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잖아요.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된다는 이 책은 저자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조직의 쓴맛을 나름대로 풀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프롤로그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하루를 결정하는 건 그날의 기분이기 때문이다. 기분 좋은 날이 행복하게 산 거고 기분이 잘 정돈된 날이 잘 산 날이다.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는 무언가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계속 찾게 된다. 꽂히는 음악을 들으면 그 곡만 반복해서 듣고 재밌는 게임을 하면 중독될 만큼 빠진다. 기분 좋아지는 사람을 보면 자꾸만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이성보다 먼저 몸과 세포가 반응한다. 이처럼 기분은 사람을 움직이는 원초적인 힘이다. 그렇기에 사람은 기분 전환에 막대한 시간과 돈을 쓴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면 먼 곳의 바다를 보러 기꺼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한다. 예쁜 카페 가서 커피와 달콤한 케이크를 원가의 몇 배는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다. 기분만 나아진다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기분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 세계 정상급 부호인 일론 머스크가 멘탈과 기분을 관리해주는 전문가를 금액을 주고 고용한 이유다. 결국 하루의 기분이 쌓여 인생을 이루기에 기분은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김다슬.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자그마한 감정이 사람 사이에서 기스를 내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책에 있는 그대로 몇 곡지를 읽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이 뺏기지 않아야 충실한 하루다. 충실한 하루를 살려면 정신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 흔한 말로 혼이 쏙 빠진다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폰이다. 습관적으로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이 사실상 가장 많은 시간과 정신력을 빼앗는다. 스마트폰을 켜면 재밌는 각종 유튜브 영상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을 비롯한 다양한 SNS를 접하게 된다. 몰입하게 되는 순간 시간은 훌쩍 지나가 있다.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특정 시간대에 일정 시간만 시청하겠다고 계획을 정하고 그 시간에만 시청하는 절제가 필요하다. 인간은 육체 활동으로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정신력은 한정적이다. 그러니 중요한 곳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하루를 충실하게 보낼 수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것, 이미 일어나고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것,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대처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것, 이 모든 게 정신력을 소모하는 일이다. 쓸데없는 소모를 줄여야겠다. 그래야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정신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노력하면 바뀌는 것 5가지. 1. 게으름, 나태함. 선천적으로 게으르게 태어난 사람은 노력해야 부지런해진다. 할 일과 계획을 쭉 적고 하나씩 지워나가듯 실천하면 부지런한 사람 못지않게 해낼 수 있다. 2. 말투, 욕설, 건방지게 말하는 것, 싹수 없이 뱉는 것, 말끝마다 욕하는 것. 노력하기 싫을 뿐이지 노력하여 순한 말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고쳐진다. 3. 피부, 몸매,
하루에 생수 2리터씩 수분 섭취와 운동을 1시간만 해도 피부가 탄력이 생기고 체형이 잡힌다. 다부진 몸매는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4. 습관. 폭식하는 습관, 밀가루만 먹는 습관, 먹고 눕는 습관, 담배 피우는 습관 등 아예 끊는 건 못해도 노력으로 줄이는 건 가능하다. 줄이면 줄일수록 건강해진다. 5. 사람 자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만 해당한다. 누구나 꾸준히 노력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고 하나씩 바꾸다 보면 나중엔 사람 자체가 달라져 있다. 가장 많이 하면서 동시에 가장 하기 싫은 게 노력이다. 지독히도 싫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지금 내 위치가 어딘지 알고 싶지만 도통 알 수 없을 때 잘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스스로의 삶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하루의 기분이 어떤지, 순간마다 드는 감정을 조절하고 있는지, 계획한 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목표로 세운 것에 조금씩이라도 다가가고 있는지 차분한 점검이 필요하다. 뜻한 대로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게 맞다. 잘 살고 있지 못한 상태는 휘둘리는 상태다. 타인에게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열등감에 휘둘리느라 계획한 것을 자꾸만 놓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런 상태를 지속하면 목표와 멀어진다. 핸드폰만 보더라도 의지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시간을 뺏기곤 한다. 메시지 하나를 확인하려다가 이메일함을 열어보고 SNS를 켜고 유튜브까지 시청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의도치 않게 시간을 낭비한다. 사소한 문제부터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시간을 정해두는 것, 멈출 줄 아는 것, 해야 할 일부터 하는 것.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매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다만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할수록 비로소 잘 살고 있는 인생에 가까워진다. 네 번째, 자존감을 높이는 향상심.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타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스스로 약속하고 지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자존감을 빠르고 확실하게 높여준다. 단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오히려 자존감을 낮춘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보다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약속하면 된다. 매일 먹던 야식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겠다. 전혀 하지 않던 산책을 매일 10분만 하겠다. 죽어도 공부하기 싫던 영어 회화를 관련 영상으로 매일 1개씩만 보겠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실천할 것을 스스로 약속한다. 아주 작은 약속임에도 지키면 지킬수록 조금씩 자신이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 향상심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향상심은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자존감을 높이는 요령은 향상심에 있다. 이 마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매일매일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멘탈이 흔들릴 때 명심할 3가지.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뭐라든 신경 쓸 것 없다. 본인 삶이 초라한 인간일수록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법이다. 진정으로 잘난 사람은 자기 개발하고 주위 사람을 챙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므로 타인한테 별 관심이 없다. 못난 사람은 열등감이 가득해서 자기 삶을 다른 사람의 험담으로 채우는 우매한 짓을 한다. 실제로 본인의 가장 귀한 재산인 시간을 타인을 위해서 쓰고 있으니. 두 번째, 시샘은 잘 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못하고 있는 사람에겐 시샘을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가 없다. 싸구려는 아무런 논란도 짝퉁도 생기지 않지만 명품은 생기듯. 세 번째, 멘탈이 강한 사람은 없다. 단단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더 자주 멘탈을 잡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멘탈은 누구나 흔들리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속으로 한 번 더 붙잡는 사람이 강해 보이는 거다. 멘탈이 자꾸 흔들린다고 무너지지 말길.
자주 흔들리며 더 자주 잡으면 되는 일이다. 종자독서 96은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97은 마음이 흐르는 대로. 감사합니다.